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부에서 12시부터 5시까지는 이 야외 활동을 좀 삼가해 주시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폭염에 잘 걸릴 수 있는 질환과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만큼 응급처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한 응급조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응급처치 요령을 영등포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일사병이나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영등포 소방서 현승관 대원과 함께 응급처치 요령을 알아봅니다. 먼저 일사병이나 열사병 환자 발견 시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이 계속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환자를 발견하셨을 때는 서늘한 그늘이 있는 곳으로 빨리 옮기시거나 냉방이 잘 되는 실내로 빨리 옮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환자의 몸을 조이고 있는 옷과 벨트, 장신구를 풀고 양말과 신발을 벗겨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합니다. 체온을 빨리 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거나 물을 뿌려줌으로써 체온을 빨리 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주머니를 활용하면 체온을 더 빨리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체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먼저 목 뒤, 양쪽 겨드랑이 사이,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 그리고 무릎 뒤에 얼음주머니를 대면 열을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체온을 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몸의 수분과 나트륨이 소실되면서 탈수 증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게 하시던가 이게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장에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체온을 내리고 수분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응급처치가 있는데요.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건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의식 없는 환자의 체온을 갑작스럽게 떨어뜨려서도 안 됩니다. 특히 열사병 환자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급격스럽게 체온을 낮추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온을 체크하면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119 응급구조대나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응급처치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역시 의식을 잃으셨을 때는 억지로 물을 먹이거나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식을 잃은 분이 계시면은 흔히 민간요법으로 청심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물에 개가지고 드시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폐렴이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뭐든지 잘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폭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어르신들보다도 더 폭염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더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폭염에 우리 몸은 이렇게 변해요. 첫 번째 1차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내장기관의 혈류량이 좀 줄어들고 땀 배출이 증가한다고요. 네,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급속도로 이렇게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을 늘려가지고 혈류를 늘려서 피부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서 땀이 나서 이제 증발하면서 열을 외부에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피부로 가는 어떤 혈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보통 때보다 한 20, 30배 정도 더 많은 양이 가게 되기 때문에 장기 쪽으로는 이제 혈관이 수축되면서 피를 보내지 않게 되죠. 네.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허약한 사람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혈류량이 늘면서 내장기관의 혈관에 부담이 간다면 2차적인 변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차적인 변화의 첫 번째는 심혈관계입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심혈관계에 부담이 증가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맥박이 빨라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간다는 뜻이 되고요. 특히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맥박이 빨라지면 굉장히 큰 어떤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병